자, 엔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오늘 마이너스 2.1%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4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살짝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뭐 오늘 2%가 넘게 빠진 날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엔캠이라는 종목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포기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내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걱정만 점점 가중되시는 분들 전부 다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실제로 이러한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을 했으며 그러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주더라. 그리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았던 이유와 지금 또 우리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점을 잡는 이유는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이 구간을 함께하고 계신데 좀 힘내자고 서로 힘내보자고 파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엔캠이 앞에서 본 적 없었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엔캠의 상승은 끝났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끝난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단순히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엔캠의 상승, 앞에서 봤던 이러한 상승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주가가 이때는 조금밖에 안 빠졌고 지금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주가가 얼마나 빠지든 올려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게 세력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때는 고점 대비해서 41% 빠졌고 이때는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50%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9%더 빠진 거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올려야 될 이유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똑같다라면요. 이 9%더 못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9% 얘네가 지금 40%를 뺐는데 그 4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93% 상승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6일. 6거래일 걸렸어요. 이거를 왜 이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못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결국에 10인 물량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 굳이 올릴 이유가 없다. 자, 이거를 다 정리했다라는 근거를 말을 해달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이 중앙 첨단 소재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얘네 미쳤죠? 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번에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했어요. 왜? 이 중앙 첨단 소재가 죽어야지만 엔캠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의 하락을 시작으로 쭉쭉 빠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그걸 다 말아올렸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4%를 말아올리면서 4% 양전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가 또 나왔습니까? 11.4%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이러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시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앙 첨단 소재 시가총액 조단이 넘잖아요. 예. 지금 이미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는 돈이 적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앙조선소재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결국에 엔캠의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이다. 제가 오늘 이걸 토대로 해서 엔캠이 언제 상승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중앙천사 소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을 유지해가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중앙천사 소재도 마찬가지로 12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물량도 물량인데 전환가액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분기 보고서에서요, 마찬가지로 증권 발행을 도와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갔을 때, 자, 이 12회차 물량을 봐야 됩니다. 예, 그 뒤에도 물론 10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오는데요. 전환가액을 보세요, 여러분들. 460만 주 2,100원짜리입니다. 670만 주 3,200원짜리예요. 1,400만 주 얼마짜리입니까? 709원짜리입니다. 지금 주가 얼마예요? 13,000원이에요. 지금 팔면요, 18배에서 19배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로 이거를 지금 전환 이후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동향을 통해서 엔캠에 세렸던 물량을 전부 다 판 거 절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었듯이, 반대로 이 중앙천사 소재 지금 기타 부분에서 나오는 물량만 좀 확인을 해봐도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700원짜리예요. 그럼에도 주가 버티고 있는 거는 결국에 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서 남은 물량까지 비싸게 매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엔캡은요, 아직 얘네처럼 마지막 전환 물량까지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상승이 나오기 전이다.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엔캠도 결국에 저러한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엔캠의 추가 상장 물량이 이제 막 전환이 다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남은 물량이 많습니다. 중앙천사 소재는 결과적으로 5월에 나오는 물량이 1,400만 주 700원짜리 가장 컸었죠. 근데 엔캠은 정반대예요. 엔캠은 어떻습니까? 5월 이후에 나오는 물량이요, 전환가액보다는 물량이 현저히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거 11회차 물량 전환 다 끝났고요. 그 뒤에 물량 얼마 나왔습니까? 97만 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물량 70만 주 중에 42만 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아직 92만 주의 물량은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가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다 전환이 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알맞는 매도겠죠. 그런데 얘네가 5월 달에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뒤에 나오는 물량이 더 크니까. 근데 반대로 중앙천사 소재가 상승이 언제 시작됐고 엔캠의 하락이 언제 시작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언제입니까? 5월이에요. 중앙천사 소재 상승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본격적으로 5월부터 상승이 시작됐다. 무슨 말입니까? 중앙천사 소재부터 먼저 팔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 확인도 됐고요. 사실상 중앙천사 소재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 얘네가 매출이 나옵니까? 매출 안 나와요. 그냥 엔캠이랑 특수관계를 엮여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엔캠 따라서 올라온 애들입니다. 예, 결국에 같은 세력이라는 거는요, 사모 주체도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추가 상장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거, 같은 날짜에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아틀라스 8000 외에 광무 이렇게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틀라스 8000은 결국에 뭐다? 엔캠의 오정강 대표의 회사라는 거예요. 19년도에 MR팜 제천이라는 회사를 릭스 솔루션에 흡수합병 시키면서 100억이란 돈을 받습니다. 자, 이 MR팜 제천도 마찬가지로 오정강 대표의 회사였어요. 이거를 릭스 솔루션에 흡수합병 시킴으로써 100억을 받아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뭐다? 이 아틀라스 8000이다. 자, 이 릭스 솔루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무의 옛날 이름입니다. 자, 19년부터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요. 결국 같은 세력들이 같은 CB 발행, BW 발행, 이러한 같은 방법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엔캠은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앙선도 소재가 올라가고 결국에 여기서 지금 일부 엑시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끝나야지만 결국에 엔캠의 차례가 올 것이고, 그때부터 엔캠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자, 엔캠이 뒤에서 올라가는 이유도 지금 중앙전도 소재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엔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강원 공시 똑같습니다. 분기보고서 재무제표 7번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얘네가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전환했다는 거는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이 끝난 애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물량이 뭐가 있습니까? 자, 12 물량 3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이게 275만 주예요. 자, 제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좀 확인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에 BW 물량과 제3자 배정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326만 주였어요. 자, 위에 보이는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나온 애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전환이 되지 않는 5월은 돼야지 차츰차츰 전환이 가능한 물량이 CB 275만 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5월에 43만 주 가장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5월에 올리는 거 의미가 없어. 왜? 내가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61만 주 전환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하나만 더 기다리면 70만 주의 물량을 같이 팔 수 있는데 5월에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요. 결국 앞에서 이 326만 주로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을 포기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가 3월 31일 기준으로 326만 주가 전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를 통한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 4월 8일에 있었던 얼마입니까? 39만 4,500원. 이때를 노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326만 주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파는 게 가장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가?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고점에서 팔아야죠. 자, 마침 거래량 또 들어와 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구간 내에서 매도를 하고자 했다라면은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뭘 보고? 아까 제가 중앙천다 소재에서 엔캠과는 다르게 결국 중앙천다 소재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됐었던 이 동향을 통해서 자, 4월 8일이기 때문에 제가 4월 달에 얘네가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요. 기간과 연기금, 금투, 기타 법인, 사모펀드 많이 팔긴 팔았는데 자, 기간 37만 주 팔았어요. 연기금, 금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인 6만 4천 주가 나왔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합쳐봤자 43만 4천 주네요. 자, 이거를 326만 주가 있었던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왜 이것만 팔아요? 어쨌든 내가 주가가 빠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물량만 하더라도 적어도 43만 주보다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이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326만 주를 매도하는 순간 이 주식은요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는 유동 주식이 1000만 주도 안 됐습니다. 326만 주는 그 당시 유동 주식의 3분의 1이 넘어가는 물량이었어요. 이거 나오면은 일단 매도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4, 5일달 전체를 본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 팔 수 있고 내려가는 동안 팔 수 있기 때문에 4, 5일달 내내 나왔던 매도 물량 다 합쳐서 확인해 봤는데 보다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매도하지 않았냐? 5월부터 7월까지 전환되는 12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 물량으로서 이게 가장 크잖아요. BW 물량 해봤자요 114만 주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 해봤자 212만 주예요. 이거 합친 거는 326만 주. 가장 클 수는 있겠지만 이 CB가 단일 물량에서 가장 큰 275만 주였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기만 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런데 얘네가 여기서 왜 팔겠습니까? 팔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4월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물량을 다 합쳐봐도 물론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토탈 326만 주 플러스 43만 주 이거 11회차 물량이죠. 자, 그 다음에 97만 주 그리고 이 97만 주는 161만 주 중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만 주 이 중에 이제 42만 주가 나오죠. 아무튼 요거 다 더하면요. 얼마입니까? 600만 주예요. 600만 주. 자, 600만 주가 매도가 됐다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 사모펀드 금투 연기금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해봤자 얘네가 80만 주, 80만 주, 160만 주. 물론 이 정도 물량은요.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도를 통해서 매도한 게 결국에 엔캠의 세력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600만 주에 현재 못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팔지 않았다. 그러면 얘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가를 내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여기서 주가를 내린다는 의미는요. 결국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왔을 때 본인들이 다시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면서 차후에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거고, 결국 여기서 팔지 않았다. 여기서 얘네가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3천억입니다. 326만 주를 결국에 최고점에서 매도했다라면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얘네가 그나마 비싸게 매도할 수 있었던 순간에 매도를 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326만 주에 43만 주 5월 달에 나왔죠. 그 다음에 97만 주. 한 번에 나온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 합치면 466만 주를 매도를 하는 게 최고점에서 팔지 않았다면 그나마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팔 수 있었던 거는 97만 주가 전환이 되었던 6월 19일. 자, 권리 매도 생각을 해서 6월 17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17일 이후에 주가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는 여기서 팔았어야지 그나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력들이. 자, 그러면 얘네가 이날 종가 얼마입니까? 27만 6천 원에 466만 주. 이거를 매도했다라면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66만 주 곱하기 27만 6천 원. 1조 8천억이에요. 얘네들은요, 앞에서 326만 주만으로도 1조 3천억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466만 주로 얼마 가져간다? 1조 2,800억 원을 가져간다. 바보입니까 얘네가? 절대 안 그러죠. 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대응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1월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엔캠은 그걸 타고 올라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확신에 찬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93,000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추가 상장 물량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엔캠의 제3자 배정 물량이 결국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3,000원 타점 잡을 수 있었고요.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봐야 된다. 물량이 결국에 엔캠의 세력이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작전으로서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 물량이 언제 다 전환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6월에서 7월까지는 기다려야 돼. 왜? 12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 집중되어 있고 12 물량이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야죠. 2월이었잖아요. 여기 4월이었잖아요. 2월에 지금 4개월 남은 시점 동안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거나 이 구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돈이죠. 왜? 수익 실현이 계속하게 할 텐데 그 수익 실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매집도 해야 돼. 나는 물량이 600만 주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털어준다. 그리고 시간을 벌고 결국에는 기존 수급과 신규 수급의 손바뀜을 유도하는 그러한 패턴을 두 번씩이나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잘 팔았고요.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잘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4월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또 매도를 진행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왔는데, 자, 우리가 만약 이러한 관점이 아니었다면은 결국에 매도를 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 상황에서 다시 매수를 했겠습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0%가 넘게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던 이유는 결국엔 뭡니까? CB가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뭡니까? CB가 전환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92만 주의 물량이 남아있고 이 전환한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했던 대응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러한 것들은요, 기업적 가치 분석이 가능한 종목에서나 가능한 거지. 엔캠의 목적은 뭡니까? 애초에 12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여기서 자꾸 상식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 엔캠의 세력들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간다. 이러면은 또 나는 변명거리를 내 머릿속에 찾는 거예요. 자, 이까지 빠졌기 때문에 못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결국 엔캠은 앞에서 했던 대응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대응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중앙 전달 소재 저렇게 가능하다는 거는요, 엔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엔캠의 세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요, 여러분들. 수천억 대의 투자를 통해서 받아낸 거예요. 얼마나 메이저 세력입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3.4조, 이 정도 되는 거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화천다 소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데 10% 20%를 그냥 띄워버리잖아요. 한 시간 만에 14%를 띄울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1조짜리를. 근데 왜 엔캠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자, 엔캠이 무겁다 그러면은 조금씩 올리면 되죠. 예, 한 번에 물량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리면 되는데 결국에 저 중간 투자 소재가 죽으면서 여기서 물량 들어온다 그러면은 쟤네가 저기서 벌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 700원짜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1,400만 주. 그거 100억으로 받은 건데요. 결국에 그거를 팔므로써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확정적인 수급으로서 상승 만들어낸다. 이거 못 들어올릴까요? 저는 들어올리고도 남다 생각합니다. 결국 엔캠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앞에서 이미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붙는다고 하면 충분히 돌파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도했지만요. 갖고 가는 수익을 받지만 다시 저점이 눌렸을 때 타점을 잡아가는 이유는 결국 뭐다? 올라갔을 때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공략하는 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러한 관점, 엔캠에서만큼은 이 관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로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해드렸던 거 그대로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구간에서 팩트만 좀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만 잡아내자. 정말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뭐 돈 받은 적도 없고 돈 받을 일도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 타점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타점 잡는 게 결국 비중을 추가하자는 건데 비중 추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구간 위에서 팔고 저점 매수하는 이러한 구간을 잘 이용만 하더라도 수익 가지고 나가실 수 있어요. 예. 전부 다 팔라는 거 아니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만 하더라도 내 평단이 낮아지는 거 물탄 것과 같은 효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엔캠의 세력들이 엑시트 하기 전에 언제 매도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완벽하게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엔캠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할 때까지 저는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대응으로서 그러한 타점들 공유받으면서 엔캠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으로 전환 빠르게 시키고 극대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릴 건데 요거 제 겁니다. 자, 010-4920-8706번 이쪽으로 엔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요. 제가 타점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눌리는 구간에서 바닥만 잡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했죠. 왜? 바닥에서부터가 진짜 대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 상승만 하진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게 반갑다. 왜? 이 구간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추가적으로 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팔고요. 다시 밑에서 삽니다. 이러한 과정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있더라도 비중추가 한 푼도 하지 않고 평단이 내려오는 이러한 효과도 경험할 수가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가 저는 정말로 천차만별로 수익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엔캠이 순서가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정말로 힘든 구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평단이 회복되는 즉시 아마 매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예, 털리면 좋지만 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너희 수익 생각은 하지 말고 본전이라도 지고 나가라. 그게 어차피 세력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자리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회차 물량 161만 주 중에 이제 70만 주 정도가 남았죠. 예.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나왔어요. 예, 97만 주 중에 결국 또 70만 주 정도가 장내 매도로 나왔습니다. 예, 나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얘네가 앞에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아무리 매집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만들어내면서 매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엔캠이 수익을 위한 상승 누구의 세력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진행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저 역시도 정말 엔캠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엔캠 틀렸지만 다른 종목에서라도 제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서든 찾아낼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솔직하게. 예. 그때 돼서 뭐 네가 엔캠 이렇게 틀렸는데 네 일을 어떻게 신뢰하냐,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엔캠에서는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혼자 대응하시다가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손실을 봤다. 예, 사실상 앞에서 수익을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봤던 분들이라면 주가가 빠질 때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왜? 나는 앞에서 이거 똑같이 해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예, 근데 나는 수익 본 적 없이 손실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앞에서 수익을 봤던 상황이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나오더라. 예, 이 구간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로 지금 힘든 시간에서 좀 1, 2%라도 올라주는, 바닥이라도 잡히는 시그널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야지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요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겨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힘든데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힘내서 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